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Gear up, flaps up 뭐 이런 오더 이외에는 조용. 기장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캡틴 JK입니다. 민항기는 아시다시피 2명의 조종사가 조종실에 탑승을 합니다. 기장과 부기장, 물론 장거리 비행은 3명 혹은 4명의 조종사가 돌아가면서 비행을 하지만 어쨌든 조종실에는 2명의 조종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실 문화는 비행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놓칠 수도 있는 어떤 실수라든가 혹은 절차의 미스,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는 지금의 조종실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 첫 번째 비행 에피소드 영상에 이어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1998년, 제가 민항기 부기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병아리 조종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행은 공교롭게 첫 번째 에피소드의 국내선 비행과 동일한 노선입니다. 김포, 제주, 청주.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구간인 제주, 김포 구간에 조종을 하지 않고 승객석에 앉아가는 데드헤딩, 엑스트라 또는 애드라고 불리우는 자격의 비행입니다. 아침 8시 출발 스케줄. 부기장들은 보통 비행 스케줄에 맞춰 2시간 30분 전쯤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 반까지는 와야 하니까 최소한 집에서 4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새벽 비행이 정말 힘듭니다. 출근해서 기장님이 오기 전까지 모든 비행 서류의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플라이트 플랜이라고 하는 비행 계획서, 각 공항들의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노탐, 그리고 기상 정보 등등. 당시 국내선 비행은 부기장들이 이 모든 서류들을 출력하고 직접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조종실 문화는 부기장들이 추가적으로 기장님들께 해드리는 게 많았습니다. 연세 많으신 기장님들을 위해서 기상이나 중요한 정보는 파란색 사인펜을 이용해서 크게 다시 A4 용지에 옮겨 적는 일도 했었죠. 앞서 선배 부기장들이 관행처럼 해오던 그런 일들을 내가 갑자기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 저와 비행을 함께할 기장님은 저하고 꼭 30년 차이 나는 고참 기장님입니다. 생일까지 똑같습니다. 부기장들은 대부분 비행 전 처음 만나는 기장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나갑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 말이죠. 나 홍길동 기장님하고 비행인데 어떠셔? 뭐 주의할 거 없어? 비행 때 뭐 특별한 절차는 없으시고? 들어보니 홍길동 기장님은 부기장들이 꽤 긴장하고 타야 되는 기장님으로 보였습니다. 출발 2시간 전,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기장님이 출근을 하셨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장님과 같이 비행하는 JK 부기장입니다. 뵙겠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앉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비행 서류를 검토하시는 기장님. 임원 면접할 때처럼 긴장된다. 그런데 갑자기 기장님이 날 째려보기 시작한다. 야, 너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지? 야, 너는 지금 이걸 알아보라고 쓴 거야? 응? 다시 써. 아니, 사인펜으로 쓴 글씨가 작아봐야 얼마나 작다고 역정을 내신다.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면 돋보기를 쓰셔요, 기장님. 이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하는 운항 브리핑은 끝이 났고, 저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2마디만 한 채 브리핑이 끝나버렸죠. 이전 훈련 비행을 할 때 간혹 이런 살얼음 같은 분위기가 가끔 있긴 했지만 기성 부기장이 되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객실 승무원과 합동 브리핑까지 마치고 우리는 셔틀버스를 타고 국내선 청사로 이동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비행은 김포에서 출발해서 제주, 청주, 다시 제주로 가면 우리 비행은 끝납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승객석에 앉아서 김포로 돌아오는 임무입니다. 보통 국내선은 날씨가 좋고 주간 비행이면 기장과 부기장이 번갈아 가면서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번갈아까지는 아니고 기장이 한 3번 하면 한 번 정도는 기장님이 부기장에게 이착륙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길동 기장님은 비행하는 내내 단 한마디 사담을 안 하십니다. 당연히 이착륙도 혼자 다 하시고 Gear up, flaps up 뭐 이런 오더 이외에는 조용.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마지막 제주 비행을 마치고 저희는 공항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 훈련을 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마디 안 하고 비행을 마친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기장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글씨 작게 쓴 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승객 좌석을 받기 위해서 카운터 앞에 왔습니다. 출발까지는 한 50분 정도 남았네요. 당시 저는 연초를 피우던 흡연자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조종실에서도 공공연히 흡연을 하던 때였지만 홍길동 기장님은 비흡연자셨고 워낙 비행 분위기가 살벌해서 3번의 비행을 하는 동안에 사이사이 담배를 피고 오겠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님 출근하기 전 오전 6시쯤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지금 12시 반 정도니까 6시간 반 동안 담배를 못 피운 거죠. 물론 조종사들이 장거리 비행 때는 12시간, 13시간 혹은 그 이상도 금연을 쉽게 하지만 아예 피울 수 없는 이런 상태와 피울 수 있는데 못 피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좌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기장님과 객실 승무원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계시는 기장님께 기장님 화장실 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기장님은 또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화장실과 흡연실을 모두 가기에는 왠지 기장님의 모습이 떠올라 안 되겠다, 한 번에 둘 다 하자. 당시에는 공항 터미널 화장실 안에서도 흡연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요. 채 5분도 안 돼 2가지를 다 해결하고 나온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아까 여기 계시는 기장님하고 승무원들 다 어디 갔어요? 아까 그 기장님께서 앞비행기로 땡겨가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아까 좌석 드렸고요. 36번 게이트로 가셨으니까 아마 거기 계실 거예요. 저 끝으로 빨리 가보세요. 예? 땡겨가셨다고요? 헐. 진짜 그때 저는 터미널 끝에 있는 게이트까지 돌돌이 비행 가방을 들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난 죽었다 이제. 어쩌노. 김포로 올라가는 비행편을 하나 당겨서 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출발 시간이 됐을 것이고 내 자리까지 받아간 기장님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모든 승객들이 탑승을 마치고 텅텅 비어 있었고 몇 명의 운송직원과 낯익은 얼굴을 한 사람이 게이트 앞에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너 임마 대체 뭐하는 놈이야? 어딜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든가. 오늘 처음 비행할 때부터 말이야 마음에 안 들었어. 비행 준비도 엉망이고 처음 본 기장한테 자기 소개도 안 하고 말이야. 너 같은 놈은 내가 처음 봤어. 따라와. 억울하고 화도 나고 하지만 저는 한마디 반박도 못한 채 기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반박이라도 해야지 왜 억울하게 깨지고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래야 했습니다. 정당한 반박이 아닌 토를 단다고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부기장은 정말 완전히 찍히는 것이고 특히나 홍길동 기장님은 워낙 기종에서 고참 기장님이셨기 때문에 더 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아주 일부 몇몇 부기장들은 어느 정도 할 말은 하면서 비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기장들은 기장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XX 그 부기장은 기장되기 힘들어 이런 소문이 돌기까지 했죠. 저는 그렇게 1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이등병처럼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는 홍길동 기장님과 또 비행이 나올까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2달 지났을까? 조종사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비행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종사들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훈련과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속 비행을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보통 자기 생일달에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심사 스케줄이 들어가곤 했는데 잠깐 홍길동 기장님하고 생일이 같은데 혹시 심사 스케줄이 설마는 무슨 스케줄이 떡하니 나왔습니다. 정확히 2주 후 김포 울산 정기 심사 비행 부기장 JK 기장 홍길동 심사관 기장 김철수 기장님은 당시 부기장들 사이에서 우리 기종의 소위 넘버원으로 통하는 아주 무서운 기장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과 훈련 비행을 하는 동안에 얻어맞지 않은 부기장이 없을 정도였고 물론 저도 비행 훈련 때 몇 대 얻어 터졌죠. 저는 이제 죽은 일만 남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도 나름 멘탈이 약한 편은 아닌데 워낙 성격상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라서 며칠 동안 잠도 설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뭔가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어쩌지? 이렇게라도 해볼까?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흘러 정말 그날이 와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새벽비행 싫어하는데 또 새벽비행. 오전 8시 30분 출발. 제가 잠을 잤을까요? 더구나 심사비행은 보통 때와는 비행 준비뿐 아니라 구술 심사까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출근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그 두 분을 기다리고 있고 하필 오늘 목적지 울산공항 날씨까지 안 좋습니다. 오늘의 심사관 김철수 기장님이 출근을 하셨고 곧이어 그분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이 김교관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오늘 잘 좀 봐줘. 아이고 선배님 잘 계셨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천천히 나오시지. 아이고. 그 당시 모든 기장님들은 100% 군 출신 기장님이셨고 홍길동 기장님은 김철수 기장님보다 한참 군 선배였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관 김철수 기장님이 더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홍길동 기장님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기장 수십 년에 부기장한테 이런 걸 받아보겠다 처음이다. 하하하하. 김교관, 우리 JK 부기장 아주 훌륭한 부기장이야. 잘 좀 봐줘. 헐,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그날 심사비행은 목적지 울산공항에 안기로 결국 결항이 돼서 비행을 나가지 않았지만 홍길동 기장님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심사 일주일 전, 지금은 비행 관련 모든 업데이트를 아이패드로 하고 있고 공지사항도 모두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개인마다 메일박스라고 하는 작은 우편함이 있었고 그곳으로 모든 공지나 필요한 자료들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일과 같은 홍길동 기장님의 생일에 맞춰 생일 축하 카드를 메일박스에 집어넣습니다. 기장님, JK 부기장입니다. 땡땡째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25일 심사비행 때 뵙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게 제가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벌써 26, 7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종실 문화는 기장으로 계시던 모든 분들이 군대의 문화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비행을 하던 때라 기장과 부기장의 수직적 지위 차이는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아마 제가 홍길동 기장님과 처음 비행을 하던 날 기장님이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제가 과연 제때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 조언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거는 침묵을 했을 것이고 문제가 될 것 같은 실수도 지금 내 생각이 정말 맞는지 여러 번 곱씹은 후에 어렵사리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서두에서 언급을 했지만 조종실에는 딱 2명의 조종사가 비행을 합니다. 또한 기장은 경험이 많을 뿐 신이 아니죠. 언제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어찌됐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종실 문화도 건전한 쪽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은 부기장님들의 발언권이 꽤 보장이 되었으니 말이죠. 저도 지난 15년 동안 기장으로 비행을 하면서 많은 부기장님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안전한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종실의 문화는 기장님들이 주도해 나간다고 볼 때 보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기장님들의 계속적인 노력과 배려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부기장님들도 함께 비행하는 동료로서 기장님을 배려하는 가운데 비행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비행 에피소드 2편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캡틴 JK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알아보라고 이렇게 써놨나? 다 했어? 했어. 이건 그랬어. 아니. 아, 제가 뭐 알았어. 알았어.